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피터 틸, 팔란티어를 만든 피터 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로 한마디로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냥 이사 갔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숙청을 피해서 이사 갔다는 지금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위치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피터 틸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하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얘기인데, 그, 처음에 그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물론 거기에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중요한 인물 두 사람,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이, 페이팔을 만들죠. 그래서 그 그룹들을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마피아라는 뜻은 서로 이렇게 끌어준다. 이렇게 자기끼리 서로 사업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끌어준다는 의미에서 마피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터 틸에 대해서 왜 아르헨티나로 이사를 갔는지 그러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좀 서론을 얘기하자면 부패를 위해서 여러 가지 딥스가 사용하던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서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손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린랜드라든가 피터 틸이 만들었다고 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회사 팔란티어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시스템은 데이터와 혈통 그리고 DNA가 합쳐진 그런 관련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피터 틸과 그가 만든 것들이 이제 바로 그 중심에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깨끗하게 이제 포장이 되어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것을 제가 좀 포장을 벗겨버리고 그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불법적인 작전과 비밀 작전의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팔란티어의 고담과 파운드리 플랫폼은 원래 예측 치안과 완전한 정보 인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대테러 목적이었죠. 테러를 그러니까 대적하기 위한 그럴까요? 그래서 그 카우너 테러리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대테러라고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미국 시민을 영장 없이 추적하고 이민자의 이동을 감시하고 국내의 반대 세력을 추적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물들이 이제 피터 틸이고 공동 창업자이면서 이념적인 방향을 만든 사람이 알렉스 카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 경영자 CEO이고 시스템 뒤에 있는 구조를 가려주는 공개적인 얼굴이죠. 이 사람이 그 한마디로 알렉스 카프가 얼굴 마담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CIA와 인큐텔을 통한 초기 자금 공급망이 초창기 자본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가 이제 이민세관국이죠. 그 다음에 NSA, 국가안보부, 그 다음에 FBI, 국방부 이들과 맺은 계약은 소셜미디어 정보, 금융기록, 이동한 기록,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하나로 합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팔란티어가 무서운 회사죠. 그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모든 그 어떤 개개인의 그러한 기록,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셜미디어에서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또 그 사람의 은행 계좌나 이런 금융 기록은 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고 뭐 여행하고 이런 기록,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체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하나로 합치는 합쳐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니까 매우 무섭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됐는데 주로 어두운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은 지하 군사시설 운영 체계와 연결돼 있고, 특히 콜로라도, 제가 지하 얘기를 엄청 하죠. 딥스들은 모든 것을 지하에서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콜로라도나 뉴멕시코, 네바다를 잇는 지하시설 통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이동을 추적했고 물자 공급망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속성 유지라는 명목 아래 이런 시설을 통해 이동되었고, 팔란티어의 패턴 분석 시스템은 어떤 가치가 높은 어떤 목표물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네가 데이터를 이렇게 입수해서 이렇게 그런 정보하면, 중요한 사람을 또 그게 목표물이 된다면 그런 거를 패턴을 분석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군사 계약업체와 함께 진행된 작전에서 그 목표물이라는 게 이제 그 가치가 높은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목표물을 확보하거나 제거하는 데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신땡땡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계층은 국경 감시 시스템과 카르텔 이동 경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땡땡과 연결된 금융 관련 인물들, 그다음에 정보기관의 중간 연결 인물들, 미드티어죠. 그래서 정보기관의 중간급 인물들, 이들은 팔란티어 분석 자료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공급망을 최적화했습니다. 그 피해자가 이제 그 딥스가 활용하는 그 피해자들 있죠. 그들이 계속 공급돼야 그들이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급망을 하기 위해서 팔란티어의 분석 자료가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이라든가 이제 동유럽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국내에서 가출한 청소년들, 이게 이런 자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NGO를 통한 통로를 거쳐서 여러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죠. 이런 이동 경로 자체도 팔란티어의 분석 시스템이 이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망도 역시 제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을 계속해서 할게요. 그래서 마이클 플린은 DIA에 일했던 이후 진행한 민간 정보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역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마이클 플린의 진실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플린의 계약들은 군사 영역과 상업의 영역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플린의 그 가족 혼자뿐이 아니에요. 뭐 동생도 있고 아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들의 통신 기록과 자문 역할은 이런 흐름을 알고 있는 비공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줬고, 그 다음에 피러틸이 아르헨티나로 이사간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왜 이사를 갔는지. 거기서 이제 부동산을 매입해요. 아르헨티나에서. 그리고 자녀들이 현지의 학교에 등록을 합니다. 자녀라는 게 이제 그거 뭐 다 입양한 애들이죠. 피러티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러나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드러날 일에 대해서 앞선 철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미국의 불안정을 걱정한다고 얘기했고, 그지만 깊은 두려움이 따로 있어요. 트럼프 2기 체제 아래서 감사가 진행될 경우에 팔란티어가 예측사회 공학과 반대 세력 지도 작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 and me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23, 그 다음에 and, 그 다음 나라는 뜻의 me 그런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 이름이. 근데 그게 뭐냐면 국가 안보와 연결된 생물 무기 수준의 수집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3 and me, 23 and me라 그러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이름이에요.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23 and me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백만 명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조상 찾기 키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 외에 ancestry.co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자기 조상 찾는 그런 거 다 유사합니다. 과거 방송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이 데이터는 국방과 정보기관의 비밀 프로젝트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DNA는 크리스퍼와 연결된 강화 연구에 사용이 됐고 특정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생물학 무기 모델링에 사용이 됐습니다. 가족관계를 이용한 인신땡땡 피해자 식별에도 사용이 되었고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GSK라 그래요. 그 빅파마 6개인가요? 거기 아래 GSK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 그 제약회사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아실 거예요. 그거와 공개되지 않은 국방 관련 기관들은 동의 절차를 우회한 대량의 조회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네바다의 실험장을 확장하고 제가 둘세 얘기 많이 했죠. 둘세의 지하기지와 연결되는 것이고 이곳에서 익명 처리된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인간 실험 프로그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인물은 앤 머지스키, 이 여자가 이제 23 and me의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누구냐면 구글의 창시자가 2명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세르게이 브린인가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결혼했던 여자예요. 물론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그 세르게이 브린이 이제 제가 그 사람 얘기를 왜 했느냐? 그 사람이 카리브해 섬 지역에서 이제 많은 죄를 짓고 거기서 일단 그 재판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과거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 브린 세르게이의 뭐 와이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이 앤 워지스키인데 23 and me의 창업자고 그녀는 실리콘밸리와 정보기관이 겹치는 영역을 오고 가면서 활동을 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피러티엘의 투자 네트워크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데이터는 현대판 대리인 역할을 하는 여러 금융 가문과 재단으로 흘러갔고 그 수집한 데이터가 이제 금융과 그러한 그 가문이라든가 그 뭐 로스 어린이 그런 가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재단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데이터가 수집한 데이터가 그래서 로스 어린이 금융 가문 후손들이나 록펠러 재단의 보건 사업들 장기적인 인구 관리 계획과 연결된 조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데이터를 입수한 거죠. 그래서 사라진 실험실의 기술자들은 DNA 샘플이 비공개 시설로 재배치된다고 되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제를 연구한다든지 혼합 생명체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사용이 됐고 전직 계약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일부는 어린이의 DNA가 최적화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선 수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클 플린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국방정보국 Defense Information Agency의 에이전시가 약자인데 국방정보국에서 근무했던 시절과 이후에 민간 영역으로 이동한 뒤에도 이 생태계의 연결 지점에 그 마이클 플린이 있습니다. 우리가 플린을 보면 되게 좋은 사람으로 우리 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실체를 제가 지난 몇 달 전에도 자세히 방송을 했고 지금 이 사람 이야기가 또 마이클 플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플린은 여러 프로그램과 자산 배치 상황을 알고 있고 그 J6 사건 아시죠? 의회에 뭐 사람들이 들어가서 난동을 부렸다 이런 그런 사건 그거 완전히
딥스들이 기획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에 그렇다고 지금 이제 많이 발표가 났죠. 그래서 그 J6 1월 6일 전후 시기에 통화 기록과 민간 자문 활동은 그가 이런 흐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플린이 그런 걸 미리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흰모자로서 불리는 모습 뒤에는 그 사람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플린은 흰모자로 불리는 모습 뒤에 다른 과거가 있습니다. 그 군 자산이 활용된 프로그램들이라든가 extraordinary rendition이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특별 인도 작전이에요. 그것이 확대된 프로그램들 그런 것에 그 사람이 연루돼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인신땡땡을 가리는 커버하는 그런 덮개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플린 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저 스톤과 알렉스 존스가 포함된 네트워크는 통제된 반대 세력의 증폭기 역할을 했고 지지층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정보기관 계층은 팔란티어 도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해 왔습니다. 그 진실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작전들은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묶음으로 취급합니다. 유전자 재료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인신땡땡은 부수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프라 그 자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하 시설들은 넘쳐나는 인원들을 수용하고 실험을 하고 보관을 하고 특권층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것이 그 지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팔란티어는 눈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앤 워스키가 만든 23&me라는 그 조직은 코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체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러티는 엘리트 분리주의 철학을 그 이념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피러티엘이 스탠포드의 철학가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린 시절 군의 네트워크는 힘을 제공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구조도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흐름이 위선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더 얘기 드리면 트럼프 시기의 변화는 기존의 구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행정부로 들어와서 이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서 기존의 구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장부 기록 이 모든 것을 넘기라고 요구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래서 피러틸의 아르헨티나 이주는 홍수가 오기 전에 먼저 탈출하는 쥐 같은 움직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사람을 원재료처럼 다루는 통제망의 설계자들이었고 사람은 데이터 포인트가 되고 유전자 자산이 되고 필요하면 버려지는 그런 노동력이 됐고 그렇게 그들은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서 좀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법원과 언론의 방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도 여러 패턴들이 그들이 해왔던 일과 공모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도망을 간 거죠. 아르헨티나를 그 자기가 숙청되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잠깐 피터 틸과 앱스타인 연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러틸은 제프리 앱스 땡땡을 단순히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죠. 칵테일 파리에서 우연히 스친 정도가 아닙니다. 입스타인의 일정표를 보면 이메일이나 금융 기록이나 이런 모든 자료에는 2008년 유죄 판결 이후에도 피러틸과 만난 반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래서 앱스 땡땡은 피러틸의 펀드 이름이 이제 발라 벤처스예요. 거기에 4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두 사람은 브렉시트나 영국이 EU에서 나오는 거를 브렉시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나 세금, 여러 엘리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나중에 틸이 이것은 제한적인 관계였다고 발뺌을 하면서 별로 친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만남의 횟수와 자금의 흐름을 보면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동 그런 성범죄와 인신 땡땡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앱스 땡땡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아일랜드, 섬의 운영 체계를 구축했죠. 그래서 그 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그는 피러틸의 데이터 제국에서 큰 가치를 발견하고 앱스 땡땡이 그게 뭐냐, 팔란티의 예측을 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감시 도구로 사용된 것이 내 관심이 많았고, 이것들은 그 여러 가지 그들이 다루고 있던 그 피해자들 있죠. 그들을 선별하고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하고 어떤 자기들이 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협박의 대상 선정에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침묵이라든가 자금, 기술, 보호 이런 것들이 서로 교환되는 공생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피러틸과 그 앱스 땡땡이 그런 공생 관계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고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은 피러틸이 그 남자를 좋아하는, 그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거를 은밀하게 감추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골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성 정체성을 공개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피러틸은 헐크 호건 소송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그 분노했었죠. 피러티엘이 자기의 정체성이 알려지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복수한다 그럴까요? 그런 방편으로 헐크 호건이라는 그 레슬링 선수였던 걸로 알아요. 그 사람이 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결코 고코는 무너집니다. 이 고코가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언론 매체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사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패턴인데, 법률을 무기화하고 데이터를 무기화하고 돈을 무기화합니다.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그동안 이들이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골커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 온라인에서 뭐 매거진인데, 뭐 연예인 사건이라든가 무슨 까심 뭐 이런 거 하던 그런 언론 매체예요. 거기서 피러틸의 이제 성 정체성을 공개해 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헐크 호건과 소송이 붙었는데, 그 회사를 언론 매체 고커를 망하게 하려고 호건 소송에 돈을 제줍니다. 피러틸이. 그래서 그 고커 그 GAWKER이 스펠링인데, 그 골코 인터넷 매체가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패런인데, 법을 무기화하고, 아까 그 말이 제가 한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나 돈을 무기화해서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게 그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캔디스 오웬스와 글로리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피터 티얼과 캔디스 오웬스는 글로리파이를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름이 글로리파이인데 GLORY 그 다음에 대문자 FI, 그래서 일종의 파이는 이제 파이낸스의 약자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깨어있는 문화를 반 깨어있는 문화를 위한 은행으로 홍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층의 금융 독립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소개되었는데,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시작이 됐고, 거기서 캔디스 오웬스가 대표 얼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몇 달 만에 무너졌어요. 공식 설명을 경영의 실패라고 하는데, 이것을 데이터 수집 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 플랫폼은 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 내역과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팔란티어식 데이터 통합에 매우 비슷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시민들의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반대 세력을 알아내고 더 큰 데이터 시스템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후에 캔디스 오웬스는 피터 티를 아주 매우 강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그 캔디스 오웬스가 피터 티얼과 일론 머스크를 악마적인 존재라고 불렀죠. 이상한 눈을 가진 존재들이야 이렇게 하고, 인간도 아니야 하면서 초인류주의적 통제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통제된 반대 세력 정리 작업인지 아니면 프로젝트 노출 위험 때문에 생긴 갈등인지 그것은 여러분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존 매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지난번에 과거 방송에서 이 사람도 언급을 했는데, 캔디스 오웬스를 후원하던 주요 인물입니다. 그 사이언톨러지와 연결돼 있었다 그랬고, 이제 컬트죠. 사이언톨러지가 컬트죠. 탐 크루스인가요? 그 배우도 사이언톨러지 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그 앱스타인의 검은 주소록에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 번호는 35번이에요. 이 매핀이. 거기 번호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근데 캔디스 오웬스를 특정 인맥과 연결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 주변 네트워크도 연결이 돼 있고, 이거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앱스땡땡 음성 파일에도 그 매핀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웬스나 피터 틸, 매핀, 앱스땡땡 이들이 모든 같은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연하게 연결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든가 영향력, 접근 권한, 타협한 된 엘리트들, 이 모든 것이 통제와 이용을 위한 구조로 흘러가고, 사이언톨러지 역시 인신땡땡과 연결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이단교죠. 이단교. 그래서 팔란티어는 좋은 사람들이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초기 자금은 인큐텔에서 나왔는데 CIA의 투자 조직입니다. 고단 플랫폼은 완전한 정보 인식을 목표로 만들어졌고, 사회 정보나 금융, 생체, 위치 정보, 이 모든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아이스는 이민 세관국이죠. 아이스는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미국 시민과 이민자들을 추적했고, 강제 추방작전이라든가 가족 분리정책, 이민자 이동 감시 이런 것들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것을 논란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실제로 사람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가출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가치가 높은 어떠한 목표가 되는 사람들, 이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NGO나 카르텔을 통한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이동시킵니다. 사람들을. 인신 땡땡 조직은 이런 데이터를 매우 좋아하고, 데이터가 있으면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피러틸의 철학은 이런 구조와 잘 맞아떨어지고 엘리트 분리주의, 엘리트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분리하는 걸 좋아해 얘네들이. 그래서 엘리트 분리주의라고 하고 해상국가 권위주의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계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은 시스템에 투입되는 재료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러틸이 직접 인신땡땡에 연루되었다는 공개 자료는 없으나 연결고리는 존재하고 앱스 땡땡의 투자, 팔란티어에 감시할 수 있는 능력, 데이터 흐름을 보호하는 엘리트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시설과 지하 물류망에 대한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내부 고발자들이 하는 증언 속에서는 연속성 유지 시설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고급 추적 시스템이 인원과 자산을 관리하고 팔란티어 기술은 이러한 구조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현실이 있는데 이거는 현재는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기 위해 만든 도구가 사람을 운반하는 공급망 관리 도구로 바뀐 것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지죠. 피러틸이나 풀린 시절의 군 네트워크, 정보기관의 잔존 세력, 이들은 양쪽 모두에서 움직이는데 공개적으로는 영웅처럼 보이지만 비공개 장부는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인신땡땡은 예외가 아니고 데이터 경제의 기능이며 미성년자, 이민자, 약점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모두 돈을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영향력을 만들고 유전자 자료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23andMe 그 조직과 연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러틸의 아르헨티나 이주는 단순한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감사가 다가오고 앱스 땡땡과의 관계라든가 데이터 남용, 여러 이동 통로와 연결 때문에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군산 복합체를 위해서 일하는데 로저 스톤과 필린이 워싱턴 안에 자신들을 대신해 움직이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이들도 모두 군산 복합체와 연결된 궤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배넌과 플린은 같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의 브랜드를 서로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통제된 혼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존재하는데 배넌은 그 흐름을 전달하는 통로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그 조지아주의 여자 하원 의원 했던 여자 있어요. 그녀는 여러 문제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이러한 문제에서 보이는 신중한 태도와 때때로 나타나는 정책적 이탈은 계산된 움직임처럼 보이죠. 피러틸과 연결된 기부자 네트워크는 펠로우십 출신의 인맥과 그 영향력이 계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을 계속 그들의 구조 안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녀는 핵심 운영자는 아니고 그러나 여론몰이나 여론 관리에는 쓸모가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털시 게버드 얘기는 뭐 지난번에 뭐 남편의 골암을 이유로 사임했다 그러고 이제 이란 문제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는 얘기도 했고 그 결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밀러 같은 강경파들과 이제 거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털시 게버드는 시리아 문제에 대한 과거의 입장이 있었고 위협을 평가하는 방식이 좀 달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좀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털시 게버드가 뭐 후에 뭐 대통령을 출마한다니 뭐 이런 소문도 있다는 말씀을 전에 방송에서 들었고 일단 세월이 가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털시 게버드가 관리하던 조직 안에는 숙청에 아주 반대하는 정보기관 인사들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낸시 메이스나 토마스 메시, 좌시 홀리 같은 사람들도 어떤 끝없는 전쟁을 하는 것과 과도한 지출을 하는 거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 사람들 얘기는 뭐 그 정도 하고, 뭐 한국 분들이 그렇게 크게 또 관심 있을 것 같진 않아서 대충 요거는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피러 틸의 관련 범죄성을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팔란티어의 핵심은 이제 CIA와 연결된 인큐텔 자금이죠.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고담 플랫폼은 시민 정보를 통합하는데 국경이나 시위 감시, 금융 추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불법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미국 시민에 대한 영장이 없이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이게 합법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이런 정보는 민간 계약업체 네트워크로 흘러들어가고 이민자의 이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러면서 취약한 대상을 찾고 중간 조직을 통해서 이동시킨다. 그래서 노출 위험을 줄인다. 공개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지만 앱스 땡땡과의 투자 관계가 있었고 사람을 통제하기에 적합한 데이터 도구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 이주 얘기를 좀 더 하자면, 현재 행정부의 감사가 시작되면 여러 기록이 드러날 수 있고, 그래서 예측 사회 통제 도구라든가 국내 인구 관리 도구,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노출될 위험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피러 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 SPAC 확보를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그 광고를 좀 필요한 추가 자금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피러 틸이 결국 추가 지원을 철회하고, 그냥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글로리 파일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그냥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피러 틸을 얘기를 하면 이제 글로리파이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뭐 이 부분은 뭐 대충 모르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데이터 구조는 축소판 팔란티어와 닮아 있었고, 글로리파이가 금융정보라든가 거래 네트워크, 사용자 프로필, 이런 모든 것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았고, 시민 추적 시스템의 시험장이 되기에 완벽한 구조였다. 그래서 과연 그게 실패한 프로젝트냐, 처음부터 제한된 규모의 실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글로리파이에 대해서 이제 실패하고 나니까 캔디스 오웬스가 피러 틸을 악마적인 존재라고 공격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피러 틸은 틸 펠로십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중퇴하는 젊은 인재들에게 25만 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출신 가운데는 꽤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라든가 이더리움 창시자죠. 딜런 필드, 피그마의 창업자인데, 이런 자들이 이 지금 아까 말한 25만 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의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루시 구어, 이 사람은 스케일 AI 공동 창업자고, 그래서 이들은 직접적인 파괴 공작원은 아니나 이들은 새로운 경제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분산 금융, 인공지능, 생명공학 이런 것들을 영역에서 기존 시스템을 우회하는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피러 틸에게 이제 돈을 받아서 그러한 그러니까 뭐 공부를 했다 그럴까, 뭐 이제 그렇게 인재들에게 25만 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자들이고,
그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경제 체계가 지금 주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은 기존 시스템을 우회하는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동시에 틸은 팔란티어 계약을 통해서 워싱턴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 와이렛이라는 공개적인 이미지 뒤에 또 다른 층이 존재하는데, 여러 자산 사람들의 배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간 계약업체라든가 전직 군 인사들, 정보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건데, 이들은 필요할 때 특정 행동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선택적으로 흘리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지금 와이렛이라는 공개적인 이미지 뒤에 마이클 플린도 있고 알렉스 존스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말 그대로 필요한 일들을 이제 잘 수행을 하고,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얘기를 좀 하면, 이제 트럼프와 공개적으로 충돌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현재 행정부는 팔란티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반면 밀리 시절에 남아있는 인물들은 여전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틸과 국방 기술 투자 구조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고, 국방 관련 정치 자금을 받는 의회 보좌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론의 정보를 슬쩍슬쩍 흘리고 정책 추진을 슬슬 늦춰가면서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또 띵크탱크 연구원들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헤리티지 재단. 헤리티지는 이제 공화당의 최고의 띵크탱크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최고의 띵크탱크는 브루킹스 인스튜트가 있죠. 그래서 둘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또 공화당 성향의 보수 성향의 AEI가 있습니다. 연구소 어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라고 하는데, 이런 자들이 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한 그러한 일들을 틸과 연결해서 그러한 네트워크가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관을 중심으로 정책 마찰을 만들어지는데, 기부자 계층도 마찬가지고, 틸 네트워크, 전통적인 군산 복합체 자금, 이들은 반대 후보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정치 공작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고, 팔란티어와 블랙워러 연결한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연결점을 말씀드리면, 틸은 2003년 팔란티어를 공동 설립했는데, 초기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IA의 인큐텔에서 나왔고,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팔란티어죠. 그래서 아이스, 이민 세강국의 이민자 추적이라든가 군사 목표 선정, 정보통합센터 운영, 이 모든 것에서 활용되었습니다. 에릭 프린스는 블랙워러 창업자인데, 블랙워러는 이후에 아카데미로 이름을 바꾸죠. 틸과 에릭 프린스의 네트워크는 민간 군사 및 정보 산업 안에서 서로 만났고, 에릭 프린스는 추방작전과 여러 임무에 민간 계약업체를 사용하는 방향을 제안했었습니다. 플린 역시 외교정책과 민간 군사 문제를 두고 프린스와 협력을 했고, 팔란티어 시스템은 국경 이동 정보와 민간 계약업체 배치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블랙워러는 이라크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에는 민간 군대 계획도 추진했습니다. 플린과 프린스는 트럼프 시기 자문 네트워크 안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 영향력 네트워크를 좀 말씀을 드리면, 틸과 팔란티어는 데이터 흐름과 해외 연결 문제로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았고,
뉴질랜드와 연결된 관계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넓게 보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은 학계와 금융권, 공급망을 통해서 퍼져나갔고 의회 보고서들은 인재 영입 프로그램과 공급망 침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라든가 기술 투자, 학술 교류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민간 자본과 기술 기업은 또 다른 뒷문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는 국경을 넘죠. 정보는 여러 단계의 연결망을 통해서 이동하고 하원 보고서들은 중국 공산당의 경제 스파이 활동과 공급망 침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공개 자료들 역시 데이터 흐름과 해외 연결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NGO와 국제 인신 땡땡 통로를 좀 말씀드리면 의회의 청문회 자료들은 정부 자금을 받는 여러 NGO들을 언급을 하는데 이를테면 카톨릭 자선단체라든가 엔데버스 그리고 여러 지원단체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이전의 행정부 시절 이민자 수용과 보호자 연결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후원자 관련 서류의 상당 부분이 부실하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카르텔은 이런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NGO는 이동을 지원했고 숙소를 제공했고 다음에 이동 경로를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인구 이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로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차량으로도 비행기로도 육로를 이동했고 또 육로도 이동했고 그 다음에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존재했으며 동유럽 네트워크도 존재했습니다. 아시아 네트워크도 있었고 가족을 이용한 협박도 있어 왔습니다. 카르텔의 강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주요 수단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시스템과 착취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동복지 시스템은 오랫동안 취약한 부분이고 미국 내 아동 성매매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아동복지 시스템 경험이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그룹홈을 노린 거죠. 그룹홈이라는 건 이제 그런 미성년자들이나 그들이 이제 여러 명, 9명이나 10명이나 이런 아이들이 한 집에 그룹으로 모여 사는 것을 그룹홈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범죄 조직이 노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미성년자 보호시설도 노리고 가출 청소년도 노렸습니다. 이들은 가장 취약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난민재정착국의 감독 체계에는 매우 많은 허점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호자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반복되었고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 프로그램은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베이에리아 그러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을 베이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아동 및 노인 보호 시설 운영자들이 인신땡땡과 노동 착취 혐의로 기소가 됐고 보호 시설에서 인신땡땡 조직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증 절차가 없는 경우 아이들이 쉽게 사라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인물들과 계약업체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과거의 체제의 인물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밀리 시절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 시절의 국방부 인사들이라든가 이들이 과거 체제의 인물들인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국방부 내에. 그 다음에 역시 정보기관 인사들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각 기관마다 아직도 블랙 검은 모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리고 국방 관련 정치 자금을 받는 의회 보좌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늦추고 추진을 늦추는 거죠. 정보를 흘리면서 여론 형성에 개입을 하고 그래서 띵크탱크 연구원들도 같은 일들을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아이스 이민 세관국과 국방부 계약을 통해서 영향력을 유지했고 민간 군사 조직 역시 이 구조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글로리파이 얘기는 했고 그래서 프로젝트가 붕괴됐고 금융정보 그러나 붕괴됐는데 금융정보와 거래정보를 수집하는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용자들의 이를테면 사용자들의 가치관과 행동 패턴이 데이터로 축적이 되었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더 큰 데이터 네트워크와 연결될 가능성이 생겼고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면 데이터 계층 이를테면 팔란티어라든가 피러틸 감시 시스템 정보 수집 이런 것이 남아있고 물류 계층으로는 NGO나 민간 개혁업체 이동 통로, 이민 경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물류 계층으로 남아 있습니다. 취약 계층은 아동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자출 청소년, 취약한 이민자, 보호시설 이용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군 정부기관 계층은 마이크 플린 네트워크라든가 에릭 프린스 아까 얘기했죠. 블랙워러 전직 정보기관 인사들이 군 정보기관 계층이 되겠습니다. 금융계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리파이나 데이터 기반 금융 플랫폼, 투자 네트워크, 그다음에 국제계층으로는 중국 영향력 네트워크와 카르텔, 국제 NGO, 국경을 넘는 정보 흐름 이런 것들이 그 중국의 영향력을 받는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사람을 추적하는 눈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3andMe 그거는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는 코드고 그래서 군과 정보기관 네트워크는 실행력을 제공하고 금융 시스템은 자금과 데이터를 관리하고 NGO와 계약업체는 실제 이동과 운영을 담당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지금 이게 결론 부분인데 피러틸과 그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났고 그러면서 이제 피러틸이 종래 결국에 가서는 아르헨티나로 한국 분들은 아르헨티나 그러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이주를 했다. 이제 한마디로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팔란티어를 만든 페이팔 마피아 중에 일론 머스크하고 페이팔을 만든 피러틸이 이제 후에 팔란티어를 만들면서 지금 말한 겉으로 나타난 그런 어떤 좋은 사람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어두운 측면에서 팔란티어가 그런 데이터 수집을 하는 데에 그런 일을 했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어두운 일에도 사용됐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러한 전반적인 얘기를 오늘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카카오뱅크에 자율 구독료 보내신 분 최연희님, 윤영민님, 허정숙님, 러블조 여러 번 보내셨죠. 그 다음에 신태성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슈퍼땡스는 SANGWADLE 그 다음에 강정환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요새 슈퍼땡스가 좀 뜸한데 여러 번 보내주시면 라나방송에 힘이 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보내신 분들도 매우 매우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면 열심히 라나방송이 존속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안 하신 분들은 그 멤버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멤버십을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스테이 해서 여러분들이 라나 방송의 하나의 멤버로서 커뮤니티를 형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구독 안 하시고 방송 들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해달라는 게 많죠.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에서 뭐 한 20분 정도 방송이 반복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게 편집 과정에서 약간 미스테이크 있었는데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 나라방송이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방송 되기를 원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